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광주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식을 열고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으로 판소리를 통해 공간과 소리를 탐색하게 되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는지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모래밭 위로 독특한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운 물건이나 폐기물 등을 이용해 만든 대형 설치 작품입니다.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유동한다는 발상을 담아 동식물과 비인간 개체가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장면을 섬유를 재가공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흑인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동물인 원숭이와 장난감 경찰차가 달려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겁니다. 독특한 음악도 함께 흘러나옵니다. 흑인의 존재와 투쟁을 상징하는 인물 제임스 브라운의 목소리를 판소리 북장단에 입힌 겁니다. And when I started listening to Pansori music, I realized there's something very soulful. And we realized that Pansori and James Brown had some kind of similar emotional. 제15회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입니다. 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말합니다. But today, what's really defining, determining those space and why it's so important to this art is climate change. It's the social placement of women, gay people, migrants, etc. 이번 전시는 공간 안에 담긴 존재들의 소리를 듣고 이를 마음껏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전시와는 달리 작품 간 소리가 겹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는 비엔날레 전시관뿐 아니라 이곳 양림동에서도 함께 열립니다. 양림동 미술관과 빈집 등 8곳에서 소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개막식에서는 소설가 한강 작가의 글을 기반으로 한 작가들의 실험적인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광주 비엔날레에는 39개에서 온 작가 70명이 참여해 각자의 문화, 지역, 세대 등 다양성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비엔날레는 80만 관객을 기대하며 8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예향 광주의 역량과 5.18 광주 정신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창설됐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집중 취재에서는 광주 비엔날레가 걸어온 지난 30년을 되돌아봅니다. 먼저 광주 비엔날레가 이룬 성과를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울했던 80년대를 견뎌낸 광주에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5.18의 상처와 분노, 꿈틀거리는 예술혼을 도시의 창조적 역량으로 분출시킬 출구.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라는 화제성과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첫 해 전시에 150만 명의 구름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30년을 달려오는 동안 누적 관람객 850만 명, 참여 작가 1,450명의 아시아 최대 비엔날레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를 거쳐간 감독과 작가들이 세계 미술계의 주역으로 성장했고 지난 2014년엔 세계 5대 비엔날레에 이름을 올리며 서구의 주요 비엔날레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유럽 중심의 담론에서 탈피해 현대 미술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려는 광주 비엔날레가 지닌 열망의 반영이 있고 창설 이념의 재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현대미술의 향연인 비엔날레는 광주 미술계에도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비엔날레 키즈라고 불리는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새로운 도전은 국내외 미술계의 광주라는 이름을 알렸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는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어울리는 레지던시 사업이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쭉 해왔고 광주 비엔날레가 그 뒤에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백남준 키즈들이 광주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도 비엔날레 개최 도시라는 명분이 주된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 변화에 좀 전환점을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 의미에서의 예향이라고 했던 광주를 현대 어떤 미술뿐만이 아니고 현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색깔을 담아내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았나. 30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30개 나라에서 73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국가관 성격의 파빌리온에는 30여 개 나라와 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아시아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축제이자 광주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키워갈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희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걸어온 지난 30년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30년사를 쓰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 하루 뒤 망월동 민주열사묘역에서 광주 미술인들의 통일 미술제가 열렸습니다. 관제 성격인 국제 행사에 광주 미술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일종의 안티 비엔날레였습니다. 이후 광주 비엔날레와 민중미술계는 긴장과 협력의 경계를 넘나들며 광주 미술의 두 축으로 공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의 새로운 담론과 실험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엔날레의 이상은 광주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상과 때때로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박서보 예술상을 둘러싼 갈등과 지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때 불거진 세월 5월 전시 파문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관심 표명도 없이 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 점령에만 몰두하는 더러운 욕망의 배출을 잠시 멈추기를 부탁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라는 독점적 유상이 사라진 것도 광주 비엔날레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이후 우리나라에서만 30여 개의 비엔날레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올해만 해도 광주 비엔날레 개최 시기에 부산과 대전, 서울 등에서 너댓 개의 대형 미술축제가 겹치기로 열립니다. 비엔날레 선도 도시로서 차별화된 정체성과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화, 인권, 평화의 도시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미술에서도 다루는 화두이고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광주 비엔날레에서 매회 이렇게 연속해서 잘 담아내고 기본 맥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세계 5대 비엔날레라는 국제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미술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도 광주 비엔날레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그동안의 양적 외형적 성장을 지역 미술계의 내실 있는 발전으로 연결짓는 건 30살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와 개최 도시 광주에 던져진 숙제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80년 전 조선인을 태우고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일부 공개한 걸 두고 한일 관계의 성과인 양 호들갑 떨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이후 약 80년 만에야 승선자 명부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지금까지 명부가 없다고 발뺌하다 마지못해 준 것으로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지난 1945년 조선인을 태우고 한국으로 오던 우키시마호가 의문의 폭발로 침몰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광주 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사업,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죠. 전남도의 중재를 기다리던 광주시가 석 달 만에 무안 현지 홍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남도의 요청으로 무안 현지 홍보 활동을 중단했던 광주시가 주민 설득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무안공항 인근에 열린 대화방을 문 열었습니다. 연말까지 이곳에 머물며 무안 군민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항 인근 마을을 거점으로 10개 읍면을 매일 다니며 냉랭한 민심을 녹여보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강행이다, 적극적인 설득이다.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지역 발전에 방해가 되는 공공항을 무한 마운으로 옮긴다면서 상생이 당했어요.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자기들은 좋아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발전 계획도 들어보고 그리고 다음에 그때 반대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아놓고 반대한다는 것은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광주 정치권도 공항 이전을 위한 설득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호남권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안공항으로의 통합공항 육성 필요성을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실행력이 짜지면 가서 무안 국민들 설득하는 일에 나설 마음을 먹고 있고 공항을 받는다면 시기를 앞당겨 민간공항을 준다.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보냅니다. 내일이라도 보냅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정 비행장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광주에서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 광주공항의 이전과 무안공항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추석 연휴 때까지 여론 변화에 효과를 낼지 무안 지역 여론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 무대에 진출한 프로축구 광주FC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정효 감독과 선수들은 광주시와 광주FC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 무대에 진출한 광주FC. 지난해 시민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규 시즌 3위로 ACL 리그, 즉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무대를 밟게 된 광주FC가 팬들과 함께 뜻깊은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부상 없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고 오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광주FC 화이팅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첫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끈끈한 조직력과 패기로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광주FC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올라가 가고 싶습니다. 아시아 정상권의 24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 성적을 토대로 국내에선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 광주FC 3개 팀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눠서 각각 12개 팀이 2개 그룹으로 예선전을 치른 뒤 각조 8위까지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8강전부터는 단판 승부로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광주FC의 고민은 막바지로 접어든 정규 시즌 일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즌 성적 7위로 순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주축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또 즐거움을 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광주FC는 오는 1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역사적인 첫 아시아 무대 데뷔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구례군 광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1살 최 모 씨 등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노부부가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로 보고 다음 주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유족을 위로하고 온열 질환 산재 사망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분향소를 찾아 에어컨 노동자 양모 씨의 사망 사고는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